38살 하윤정 씨. 최근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던 그녀가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저의 생활이 없어지고 아이한테만 오직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뒤 돌아볼 틈도 없이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지난 6년의 시간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녹록치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의 눈치를 보고 맞추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다 못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억압이 되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 끝내 터져버린 눈물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 돼요. 그치. 짜증 안 내고 잘할 수 있지? 네, 파이팅 해줘. 화이팅! 주혁이 아짱. 알았죠? 주혁이 엄마 윤정 씨의 하루는 365일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스티커 책 이거 좋아해서 이거랑 초코빵이나 주혁이 이런 거 귤이나 여기 소변 이게 소금통이에요. 어이씨. 가방 가득 아이의 짐을 싣고 주혁이까지 단단히 챙겨 이른 아침부터 외출에 나선 윤정 씨. 두 모자는 매일 아침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혁이 왔네? 주혁 장주혁 어린이 얼른 들어오세요. 진짜. 지금 엄마가 밖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와 주혁이가 도착한 곳은 재활의학과의 물리치료실. 편하게 앉아 있으라는. 주혁이 오늘 재밌는 거 어떤 거 해볼 거야 오늘은? 주혁이 발로 찰 거야 손으로 찰 거야 주혁아? 발로 찰 거야. 좋아, 발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도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띠러리. 어느덧 주혁이가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도 6년이 다 되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떡해. 띠러리. 지금 이제 만 5세인데 현재도 운동 발달 수준은 한 9개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혼자 서 있거나 걷기는 어렵고 주로는 기어 다니고 붙잡아줘야 서고 네, 그 정도 운동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윤정 씨. 임신의 기쁨 속에 출산을 기다리던 중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조산을 했지만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얘를 이제 인큐베이터에 한 달 두고 집에 데리고 오고 어쨌든 눈 맞추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목 가누기 할 때쯤 되니까 주혁이가 목 가누기를 못하고 자꾸 고개를 이렇게 떨구더라고요. 결국 뇌병변 진단을 받은 주혁이. 돌이 지나도 아이는 걷기는커녕 기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아이고 지쳤어. 아이고 지쳤어. 그랬구나. 이제 여기만 가면 돼. 그만큼만. 엄마한테 안아주세요. 합시다. 자, 옳지. 힘내기 싫어. 힘내자. 자, 오른발 가봐요. 옳지. 100일 무렵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금 이 순간까지 윤정 씨는 주혁이를 걷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잘했습니다. 다리 쪽에는 그런 경직이 센 것에 비해서 몸통의 힘은 또 약하거든요, 주혁이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서거나 걷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그다음에 주혁이 본인의 의지, 이제 제가 아이들을 보다 보면 본인이 걸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늦게라도 걷습니다. 새해 7살이 된다는 주혁이. 또래의 친구들은 뛰어다니는데 주혁이는 아직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방 안을 기어다니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의 전부인데요. 난 TV 내가 틀을 거야. 내가 틀 거예요. 저 틀을 거야. 틀 거예요. 예쁘게.
그간의 노력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주혁이는 아주 느리게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엄마는 잠시도 주혁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보잖아. 뒤로 가. 뒤로 가, 주혁이. 이 마음 하고. 바로 하고. 바른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든 아이. 어허, 엄마 TV 꺼야 되겠네. 응?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다 걷는 상태고 주혁이만 이제 못 걸으니까 주혁이 혼자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은 다 서서 있는데 그런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 나는 왜 못 걸어요? 이렇게 처음 얘기하고 그 어린이집에 보더기 그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아저씨 저 걷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4살 때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무섭단 말이야. 엄마가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는 또 다른 일상은 바로 주혁이의 목욕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라도 유독 청결에 더 신경을 쓴다는 윤정 씨. 그 사이 아빠 재용 씨도 퇴근을 했습니다. 왔어. 왔어? 내가 할게. 잘 나.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아들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아빠의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회식인데 못 갔어. 진짜? 회식인데? 아니 다음 거 아니고. 20kg의 주혁이를 씻기고 입히는 일이 아내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저희가 피아노 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옷 입고 하자. 되게 짠해요. 짠하는데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와이프도 수강해야 하니까. 그냥 얼마 전에 그 알림장에 봤는데 서서 하는 놀이를 싫어한대요 지금. 자기는 못하니까. 되게 마음이 그랬죠.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보면 울컥울컥 때가 많아요. 그냥 저도 부은 거예요. 그냥 미안해요 항상. 그냥 주혁이 보면 미안해요. 건강하게 못 내가지고 되게 그냥. 주혁이가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아빠 재용 씨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주방 앞에 섭니다. 늦게 오면 와이프가 다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줘야죠.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시간만 나면 아내를 대신해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한다는데요. 어느새 뚝딱 볶음밥을 만들어내는 아빠.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으라 했지.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나 잘 먹어. 잘 먹는 거 안 돼. 10번 씹어. 아빠 볶음밥 맛있어? 아빠 짱 했잖아. 짱. 2장. 깜칸. 천천히. 늘 밝고 엄마 아빠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려는 기특한 아들 주혁이. 그렇지. 그렇게 예쁜 아들이라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나도 물린.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아니야. 응, 아빠 맞아. 환장 씨. 주혁이 옷도 이렇게 예뻤는데, 그치? 그네 탈 때. 응, 그네 탔을 때랑. 뇌병변의 또 다른 후유증인 사시로 주혁이는 생후 10개월 만에 수술대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만 3살도 되기 전 이미 2번의 눈 수술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제 뇌 손상이 있는 애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눈도 뭐 근육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사시가 아기 때부터 뇌사시가 되게 심해가지고 오른쪽 눈동자가 되게
안쪽으로 많이 몰렸었어. 네, 그래서 눈도 아마 주혁이는 계속 어른이 돼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엄마와 주혁이의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다는 윤정 씨. 주중에 계속되는 물리치료는 물론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는 수영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혁이 잘했어. 최근에는 새롭게 승마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여기 안 무서워? 말도 뛰는데 우리 그지? 연습해. 연습해. 혼자 해. 그렇지. 가보자. 빵. 준비 기다리고 시작. 하나. 고개 들어. 주혁이와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주혁이가 유독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승마가 그 허리 힘에도 좋고 이제 뭐 자세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말하고 교감하면 아이들한테 좋다 그래서 허리 힘도 솔직히 이거 하고 나서 좀 허리 힘도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현재 주혁이는 재활치료도 2군데 병원을 오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한데요. 오른발. 힘들어. 알았어. 여기서 세울게. 잘하고 있어. 걷는 하나도 왼발. 많이 해. 궁디팡팡 많이 해줄게. 집중해. 궁디팡팡. 아이고. 우리 주혁이 걷기만 하면 그냥 저희는 걱정거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한 4살 정도 되면 그래도 걸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활치료 하면서. 근데 주혁이 같은 애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걸을 확률이 조금 적어진대요. 그래서 좀 지금은 마음이 얘가 걸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엄마에게는 하루하루가 간절하기만 합니다. 주혁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 앉아봐. 앞에 보고. 하지만 늘 열심히 하던 주혁이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나 봅니다. 오늘따라 유독 떼를 쓰는 아이의 모습에 엄마는 애가 탑니다. 저기 앉아봐. 앞에 보고. 싫어.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다 두고 그냥 나 혼자 나갈까 막 이런 생각까지 돼. 정말 극단적인 생각. 정말 너무 이상하게 힘드니까 그냥 주혁이 치료 그냥 아빠 너가 한번 다녀봐라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없이 내가 사라지면 알아서 그냥 하겠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행동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요. 네. 수고하세요. 늦은 오후 주혁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야 잠시 엄마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하루의 절반을 길에서 보낸 엄마. 늘 그렇듯 오늘도 밥 대신 인스턴트 우동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된 후부터 엄마에겐 여유로운 식사도 사치가 된 지 오래라고 하는데요. 빨리 배 채우기 편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이상하게 제 자신은 밥 먹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차려 먹게 되더라고요.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나날들, 지친 엄마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윤정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신경정신과. 한동안 망설일 뿐 결심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기분의 변화가 조금 잦은 것 같아서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다면 네. 이 색깔이 아마 요 가운데 정도에 약하게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점점 심화되면은 나중에 수면이나 짜증나는 정도, 빈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행이 많이 되면 자살 사고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병.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고만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눈물부터 흐릅니다. 환자분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말씀 못 하시고 약간 숨겨놓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 우리 뇌가 기뻐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날씨가 좋은 것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되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즐거운 걸 보는 거, 재밌는 거, 웃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을 돕는 행위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어제 뭐 병원 갔다 와서 좀 뭐 바람도 많이 쐬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급하게 잡아서 가는 거예요. 쳇바퀴처럼 병원 치료실지 머리인지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거기서 좀 탈피된 생활. 그게 좀 기대가 돼요. 네. 기분 전환이 됐으면. 주말까지 꽉 찬 재활 스케줄에 여행은 꿈도 못 꿨다는 주혁이네. 오늘 하루만큼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이 즐거운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주혁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숙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인데 가족들에게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아내 앞으로 어색하게 다가오는 남편 재용 씨. 이게 뭐야? 맨날 자기 맨날 샘플만 쓰잖아. 고마워. 오, 캡슐 들어있는 거야. 주름개선. 주름개선. 주름개선 너무 좋아. 조금 더 와이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뭐 잠깐 나왔는데도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하루에 진짜 몇 번이고 속으로 빌어요. 주혁이 제발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주혁이가 걸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쨌든 앉아서 위를 세상을 쳐다보지만 자기가 서서 걸으면서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주혁이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저도 진심으로 바랄게요.